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 테마는요. 오늘은 좀 과학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이제 물리 파트, 이제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학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학자가 뉴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갈릴레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 특강을 통해서 갈릴레이 얘기는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이제 역학의 아버지죠.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뉴턴보다는 갈릴레이가 전시대 사람이야, 얘들아. 그래서 갈릴레이가 먼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계에 좀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장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학 쪽에 있어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이 이제 갈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이 갈릴레이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사람이 또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후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순서대로 나오면 좀 좋잖아. 그치? 근데 이제 뉴턴이 먼저 나오고 요거 끝나고 나면 갈릴레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다. 우선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갈릴레이 얘기가 먼저 나오기는 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뉴턴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갈릴레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발음이 안 되나요? 우선은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시 갈릴레이. 다음 갈릴레이. 내신 특강에서 얘기하기는 할 건데,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문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면서 수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있어요. 사고 실험의 대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 실험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자가 생각 사자더라.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상상하는 실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실험하기가 귀찮아서 상상을 한 거냐?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사실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는데, 이게 갈릴레이가 했었던 그 사고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사고 실험, 그 실험의 그 배경,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뭘까요? 우선 공기가 없어야 되고, 마찰력을 무시해야 되고,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공기 저항도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공기를 없애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거나 마찰력을 우리가 제로로 만든다거나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게 지금이야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보통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많이 펼쳤어요. 근데 지금 후세의 과학자들이 이 사람이 쓴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거지. 그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상상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상도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논문을 읽고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사람이 뉴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턴이 나는 실험을 직접 해서 보이겠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걸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뉴턴의 운동 3법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맞춰요.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게 된 거고, 우리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의 대가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뉴턴도 닉네임이 있어요. 역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것은 이 역자가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힘의 학문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뉴턴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지구는 움직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도대체 왜? 지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 움직이고 있는데 느껴져요? 느껴지잖아. 나도 못 느껴. 니네 멀미 나니 지금? 육지에 가만히 서 있는데 멀미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에 있고, 지구는 자전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럼 왜 느끼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도 의문을 가져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낸 사람이 뉴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턴의 운동 3법칙,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역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 세 마리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리 공부를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1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 역학 파트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부분을 배울 기회가 있지 않겠냐, 선생님이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해 있는 애들은 계속 정지해, 그 다음에 운동하던 애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문을 가진 사람은 갈릴레이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요거를 이제 법칙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갈릴레이가 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법칙으로 만들어내고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뉴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뉴턴보다는 갈릴레이가 좀 더 머리가 좀 더 비상하죠. 둘 다 머리 좋긴 해. 그치? 정말 천재적인 학자이기는 한데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이 가짜 변할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아이들에 대한 법칙을 이 사람이 이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싹 하게 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두 가지, 정지가 되어 있거나 혹은 등속 운동을 하거나, 이거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나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가속도예요. 글씨가 좀 날아가네, 그치? 이게 변하는 거죠, 속도가. 그쵸? 그러면 가속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속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속도가 감소하거나. 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힘이 작용했어. 속력이 변한데, 이게 속력이 변한다라는 건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이 아래쪽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한 게 두 번째 가속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도 결국에는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칙은 없나요? 아유, 왜 없어요? 그게 1번이에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정지해 있던 애들은 계속 정지, 운동하던 애들은 계속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에 이거예요. 정지되어 있던 애들은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고, 운동하려는 애들은 계속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운동을 할 거냐? 등속 운동을 합니다. 이 등자 같을 등자죠. 속력이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정지되어 있던 아이들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운동하려는 애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등속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힘이 여기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힘이 주어진 경우는 아래쪽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은 케이스, 아래쪽에 있는 가속도 법칙은 힘이 작용한 케이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와 힘이 작용한 경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3학년 1학기 과정 운동과 에너지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 뭐 지천에 깔린 게 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인데,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내가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겠지. 이거는 너희들이 쉽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운동을 여하튼 하잖아. 등속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잖아. 그럼 힘이 작용한 게 아닐까?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멘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등속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고 지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전 운동을 하고 공전 운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구가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믿어. 정지해 있다라고 믿어. 분명히 운동하고 있는데 정지해 있다라고 믿어. 그러면 왜 지구는 움직이고 있는데 왜 느끼지 못하는 거냐? 왜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이유가 뭔 거예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갈릴레이가 처음 출발선상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정지로 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와 등속 운동을 같은 꾸러미 안에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안 느껴지잖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못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게 갈릴레이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살아 있었을 때 당시 이제 종교계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건 종교적인 생각도 굉장히 강해요. 항상 내가 중심, 지구가 중심. 신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는 중심에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변에 있는 망원경을 제작해서 주변에 있는 천체들을 이제 관측을 해본 결과 지구가 절대로 정지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걸 수학으로 다 계산을 했거든요, 갈릴레이가.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니? 야,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아, 등속 운동해서 그래. 그게 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멘붕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영국 사람이에요. 갈릴레이는 참고로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그래서 정지와 등속 운동은 같은 꾸러미 안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그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속력이 무조건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속력 얘기에 대한 부분을 출제자가 언급을 할 거예요. 속력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여하튼 속력이 변했어. 그러면 무조건 힘이 작용한 거야.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어떤 힘이 작용을 했을까? 어느 쪽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했을까? 이거를 2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힘이 작용한 건 당연한 거고 속력 변했으니까. 그쵸?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걸 2차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출제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될 거지만 이거는 누군가를 미름으로 인해서 타인을 미름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운동 스타일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턴을 해. 턴을 해가지고 벽을 내가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앞으로 슝 하고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벽을 밀므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통배를 탈 때 노를 젓잖아요. 이제 노를 저을 때 물을 뒤로 밀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요거 두 가지. 이건 약간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누가 밝힌 거예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밝혀낸 거죠.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 이거 너무 딱딱하지 내용이. 그치? 괴짜예요, 뉴턴이.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뒤끝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실험을 하고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발표를 했죠. 머리가 워낙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이가 좀 있는 중후한 그런 학자들하고 어깨를 같이 견줄 정도로 머리가 워낙에 똑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회 나가서 발표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번 이제 디스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논문을 쓰고 학자들 앞에서 이걸 발표를 할 때 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건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종의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내 얘기만 딱 하고서는 무조건 정설 막 박수치고 딱 끝!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니?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지탄과 비난과 디스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질문이 있었을 건데 그걸 견디지 못했어 뉴턴은. 그래가지고 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발표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겨놓고 나 혼자만 알아야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베스트 프렌드죠. 베프 너희들 용어로. 헨리라고 하는 학자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헨리라고 하는 학자가 뉴턴 집에 놀러 와가지고 너 이런 논문 쓰고 있어? 다른 학자 중에서 이 논문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던데 얘보다 네가 더 빨리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면서 뉴턴도 이제 조바심이 난 거지. 왜냐면 내 이름이 역사에 안 남을 수도 있었거든. 그치? 근데 헨리라고 하는 친구가 야, 이거 빨리 발표해. 이거 너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제 옆에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쓴 거는 참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발표하는 걸 굉장히 꺼렸던 학자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소심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생물학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뉴턴이라고 하는 학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망원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갈릴레이식 망원경하고 뉴턴식 망원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턴하고 갈릴레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레이를 얼마만큼 존경했고 그 사람의 영향을 얼마큼 크게 받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 뉴턴이 살아있는 이 동시대에 그 망원경은 아니고 그 현미경을 제작한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이 뉴턴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버트 훅이 내 현미경을 뉴턴이 베껴가지고 망원경을 제작한 거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거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디스를 하거든요, 뉴턴을. 그래서 뉴턴이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 나는 베낀 게 아닌데 갈릴레이면 갈릴레이지 네 거는 베끼지 않았어. 이제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논문 발표를 꺼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버트 훅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학회장이 돼요. 뭐 그 사이에 나이도 좀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버트 훅이 원래 학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됐는데 그 로버트 훅의 논문이라든가 초상화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인터넷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이유가 뭐냐면 뉴턴이 로버트 훅과 관련되어 있는 웬간한 논문과 초상화 이런 것들을 다 불사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뒤끝이 좀 있었던 거야. 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개짜 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학의 아버지 뉴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러닝 타임 길었어요, 여러분. 자,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이제 내신 특강에서 같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